바랍니다. 이걸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거 저 비타 500 선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은요 66페이지잖아. 수산물 전후 처리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놓을 때 맹쾌하게 놓을 겁니다, 고수들이. 그런데 어떻게 놓느냐, 우리가 전처리를 보면은 원료 입하합니다, 세척합니다, 선별합니다, 처리합니다. 과연 이게 전처리는 가공회사에서 전처리죠. 그래서 후처리가 있고요, 라운드 가정해 가지고 급속 동결이 있고 완만 동결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퀵 프리저, 그리고 빌로우 퀵 프리저, 원로 입하, 그리고 여러가지 저도 헤매고 있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처리를 라운드 가정과 원로 입하 가정으로도 나눕니다. 이경희 고수가 이 책 뒤에가 있을 거면 어디도 다 있는데, 이경희 고수가 아까 전에 2차 책하고 일차 책 60페이지가 있는데 60페이지 제가 1차 책 안 들어가려고 이게 무슨 이걸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70 1차 책입니다. 같이 이거 1차 책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 원로 입하 한번 보세요. 형님 없잖아. 1차 책 아니잖아. 1차 책인가? 아니요. 여기잖아. 봐봐요. 152죠? 컴퓨터에 156페이지. 여기 있죠. 그겁니다. 같이 보실래요? 156페이지를 보면요, 이경희 고수인데 전후처리 인용을 이렇게 놨습니다. IQ 프리저입니다. 급속 동결입니다. 인스턴트 퀵 프리저입니다. 밑에 저 보면은 라운드 밑에 이가 틀렸습니다. 원로 입하입니다. 원로 입하를 했다는 것은 어디요? 156페이지 그린. 예. 원로 입하 제로의 거 순서대로 보세요. 원로 입하를 했다는 것은 바다에서 잡았냐 안 잡았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선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가파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세척을 합니다. 바닷물로 해가지고 다른 거, 그러고 나서 크기라든지 선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리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고기라든지 비싼 큰 고기 같은 거 라운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잔잔한 원로 입하 같은 거는 바로 가공으로 들어갑니다. 라운드로 들어가면은 급속 동결이 있고 안 만든 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원로 입하를 또 하나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는 가공회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공회사를 보면은 드레스, 세미드레스, 라운드, 여도 보면 원로 입하는 드레스, 세미드레스, 팬드레스, 필렛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필렛이 오육이고. 그리고 세척, 수술, 팽량하고 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가지고 작은 고기들이니까 패닝을 담습니다. 그리고 동결합니다. 마이너스 18도. 그리고 나중에 뺍니다. 디펜딩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레이징을 비닐을 입힙니다. 그러고 나서 포장해가지고 냉장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교수가 많이 올려놨는데 저는 이거 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겠는데, 그러니까 큰 고기는 라운드로 가면은 비싼 고기라든지 제가 1차일 때 메로 잡아란 고기 같은 거는 급속 동결을 합니다. 급속 동결 볼게요. 급속 동결을 하면은 동결을 합니다. 마이너스 18도 이하에 동결을 하고 팽량합니다. 무게를 재가지고 그레이징, 분무법이나 침무법으로 뿌립니다. 촉포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합니다. 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냉장을 시킵니다. 냉장은 0도에서 10도, 15도까지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다 냉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냉장을 시켜놨고 하는데 어디가 원로 입하는 어디 쪽이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두 번째 원로 입하는 어디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낼 때 전처리를 진짜 바다 위에 전처리인가, 양식 위에 양식하기 전에 전처리인가, 아니면은
양육 해가지고 또는 판매 들어가갖고 강우회사에서 전처리냐 고민을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일단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67페이지입니다. 이거 100명만에 61페이지 이론을 설명해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동이란 말을 좀 정리해 주시고, 해동은 반해동이 있고 뭐 완전 해동 하지 말아야 될 그 해동이 있고요. 동결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처리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특별 처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대로 그 수학 전후 처리를 일반 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특별 처리는 특별한 약품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68페이지 저는 69인데 중간에 특별 처리가 있습니다. 있죠. 특별 처리는 흑변이 원인이 되는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앙산 나트륨을 사용하거나 연어, 송어, 전어 등의 다지방성 요로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화방지제, 앙산 나트륨 등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 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전처리라고 또 용어를 씁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황산 나트륨이 산화방지제예요? 네, 그랬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티로나이즈를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앙산나는 사용하고 연어, 송어 등의 다지방으로 산화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화 방지제 비타민 C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줄이. 그렇게 하는 게 특별 처리라고 고등학책에 있습니다. 고등학책을 저도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머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8번이 있죠. 8번. 원료의 선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간능 판정, 물리, 세군학적 판정이 있다. 그러고 나서 화학적 판정면 휘발성, VBM, 드리메탈 아민, 옥시드, 휘발성 한원물질, VBM 브라이스, 그리고 K값 등이 있더라. pH값 등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나올지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번 있고 밑에 9번 원료의 전처리란 어체의 처리를 이렇게 적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원료의 전처리를 가공할 때는 전처리는 동결 원료의 해동을 시켜갖고 해동하죠. 그럼 드립이 유출되겠죠. 그러니까 육질에 단백질 같은 육질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드립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체 처리할 때는 소행어는 라운드지만 대행어는 드레스, 세미드레스, 펜드레스 어체를 하고 이걸 한다. 이거로 전처리를 볼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체 용어 정의입니다. 저번에 부산에서는 28일 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어체는 라운드, 세미, 드레스, 펜드레스까지 어육원, 필레, 청커, 스테이크, 다이스, 찹, 그라운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가 된 분은 암기 다 됐죠? 고객님 암기 다 됐죠? 암기 됐습니까? 네. 암기 어떻게든 써야 됩니다. 이거는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세미 드레스, 드레스, 펜드레스를 안에의 머리를 잡고 여기 썼습니다. 네. 지름이 꼭 맞죠? 네. 그래요. 어떻게든 외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필렛은 작년에 두 편짜리가 넣었고요. 두 쪽은 나누니까. 그리고 이제 찹 있죠. 찹. 체육계 걸려서 발라낸 육이 체육계 걸려낸 찹입니다. 그라운드는 고기가리한 육입니다. 찹과 그라운드까지는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냉동식품의 전처리 설명, 그거 수사 안에 있는 겁니다. 전처리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실 거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수산물 원료에 하여 선별, 세정, 수세 등등 먹지 못한 부위를 제거합니다. 급속 동결한 상태로 보존한 식품이다. 종류 수산물에 튀김류 등이 있고 목적은 신선 유지하는 게 있고 제조 방법 그리고 원료 처리는 전처리 과정 중 2번입니다. 육의 손상이 가능에 적하여 하며 특히 체육기 사용 시 육질의 손상 절당에 유의해야 한다. 해동 시 저온 -5도 유지해야 된다. 혼합 성형이 되고 배터링 및 브랜딩이 있고 가열 단계를 거쳐서 동결 포장 단계를 거쳐서
전처리 과정이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포장까지 해야 전처리가 마무리된다고 고등학교 책에 놓았습니다. 네, 고등학교 책을 봐도 저는 이해를 잘 안 가더라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이 포장까지 해야 전처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전처리를 어디 수준에 어디 단계에서 보느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단계 봤으면 포장이 들어가야죠. 맞잖아요. 그죠? 판매 단계 아니면은 포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156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가공품을 위한 원료로서의 전처리라는 얘기네요, 그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고등학교 책에는 넓게 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이게 고수 156페이지는 냉장 해가지고 아직까지 여기는 있잖아요. 원료 입학까지는 포장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포장하고 냉장 들어갔습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카페 다 있습니다. 올려놨고. 얘는 포장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포장은 다 되어 있어요. 포장은 다 있어. 이 포장을 그러니까 바다 위에 포장을 보는 거예요. 글레이징 포장이잖아요. 속포장이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속포장. 바다 위에서 속포장을 보가지고 포장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유통하면서 마지막에 유통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포장으로 볼 것인가, 포장 단위가 나오더라도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정확하게 내겠죠, 교수들은. 어느 단계를 보고 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문제가 놓아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포장까지 봤습니다. 여기도 포장은 156페이지도 포장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장은 아까 전에 1차 156페이지에 있은 거는 그 선상의 포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라운딩을 잡아가지고 동결 해가지고 그레이징을 입히잖아. 동결했으면은 살짝 분물해가지고 비거를 입히잖아. 그죠? 그게 포장으로 보는 거예요. 또 포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냉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했다가 육지에 와가지고 가공할 때는 또 빼가지고 안에 머리를 잡고 칩으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그때는 진짜 포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제품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이거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금 책마다 지금 올려놓은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전처리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이 책만 봐가지고는 그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몰라요. 책만 봐가지고. 그래서 또 넘겨볼게요. 오늘 이거 하다가 71페이지입니다. 오징어 냉동품 동결전입니다. 먼저 보세요. 물어보세요. 최근에 고등학교 동결전 처리입니다. 그럼 이게 156페이지를 딱 넣어볼게요. 같이 나가 보세요. 동결전이니까 한번 보세요. 동결이 중간중간에 있죠. 네, 중간중간에 동결전 전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죠? 두 개 다. 세 개 다 동결 다 있습니다. 세 개 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오징어 냉동품을 동결전 처리입니다. 그럼 동결전 처리를 라운딩에 오징어 했는데 보자. 준비는 오징어 수세시, 신윤수 기계, 칼, 도마 필요하대. 그리고 주인은 사후 경직 전에 신선한 우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사후 경직입니다. 바다 위에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바다 위에입니다. 양식장입니다. 사후 경직이라는 말로 양식장입니다. 한다. 경직 후에 육에 백색이 띄고 갈변화가 되니까 그 사후 경직 전에 신선한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 전처리 순서는 신선한 경직 전의 원료를 내장 제거 수세해가지고 수세는 식염수로 한다. 껍질이 있는 오징어는 손으로 껍질을 벗긴다. 그리고 유수증이나 물에 넘치는 수조에 수세를 하면서 변색된 것 등 선별 후 탈수한다. 이 3편 무게 30g 이상의 육을 식량하여 포장 용기에 담는다. 자, 이게 뭡니까?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자마자 놓은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잡자마자 이렇게 하고 나서 동결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동결하고 디펜딩하고 그레이징 포장 냉장합니다. 그러면 동결 전이니까 그대로 놓았잖아요. 원료 형님 이 지금 보면 이거잖아요. 이거 네. 동결 전이니까 이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동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이 156페이지 제일 마지막 그림도 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여기 다 선상에서 이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무시정하면 이게 전처리가 선상에 이게 되는 거예요. 선상. 양식장에 가공 단계 전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상이면 또 이론에 맞. 근데 이게 형님, 이게 선상이 아니고 육지에서 식당이면 어떡하랍니까? 가공해서 하면 어떡하랍니까? 가공도 가능하고 선상에서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 하는 거죠. 바로 헷갈려. 고등학교 그러니까 동결전철이란 말을 딱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걸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72페이지가 3페이지 맹태입니다. 찾았죠? 맹태. 맹태도 냉동품어예요. 맹태의 냉동품의 동결전입니다. 필레 처리학입니다. 동결전 필레 처리입니다. 벌써 가공 처리가 되어버렸네요. 어체에 날아갔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는 맹태의 동결전입니다. 맹태의 동결전입니다. 동결전 필렛 이편뜨기를 하는 겁니다. 처리입니다. 준비는 수세수, 대구 맹태와 칼 같은 걸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비산란기 어류에 좋고, 자, 비산란기입니다. 크기를 갖게 하고 한다. 전처리 순서, 선별한 얼루를 세척기로 포피에 부착된 오물 세균을 제거한다. 맞죠? 막 잡았죠? 네. 그리고 머리 내장을 제거한 후, 맞죠? 안에 머리를 잡고 세편뜨기를 한다. 이게 필렛이죠. 이런 필렛의 어육과 뼈를 분리한다. 어육과 뼈를 분리하면서 4편뜨기, 2편뜨기를 하네요. 2편뜨기는 딱 잘라지만 머리까지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머리가 내장을 제거하고 세편뜨기를 한다. 그럼 머리, 세편뜨기는 뭡니까? 아마 이리 되나? 하나, 빼고 이리 빼니까 세편뜨기가 되네. 어떻게요? 뼈까지요? 네. 뼈까지. 자, 기생충도 검사하여 제거하고, 필렛을 냉각 청수로 수세 후 포면한다. 수세를 2번 했습니다. 수세한다는 말을 계속 놓았습니다. 수세는 일단 깨끗이 해가지고 신수도 측정하고, 뭐는 또 뭡니까? 아까 전에 그 수세를 하면서 결 냉성이 더 좋게 하고 뭐 이런 말이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운동 다시 제거한 후 탈수한다. 가로 세로 배우로 동결한다. 자, 동결이 들어갔죠. 오류에 따라 가능 시 급속 동결하여 해동 시 드립등 방치한다. 유의 수세 시 시죽기 하여하고, 대구는 세로 배열, 명태는 가로 배열로 하는 게 좋다. 이것도 1차에서도 한번 놓은 것 같고요. 자, 이게 동결전입니다. 조금만 이해를 하십시오. 아까 전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입니다. 지금 이제 맹태 새우 넣어갖고 아까 전에 오징어였죠. 냉동 오징어. 우리한테 중요한 거 많은 겁니다. 이거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징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도 보면은 무두생 동결 제품의 동결전 처리입니다. 똑같습니다. 동결전 처리입니다. 새우. 네, 동결전 처리입니다. 고등학교 책에 있는 그대로 적은 겁니다. 준비, 새우, 유의사항, 손 안 다치게 잘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신선도 급속히 저하되므로 대상물의 신속 처리해야 된다. 전처리 순서, 청수로 수세 흑병 방지 위해서 색소를 충분히 유출시킨다. 그러니까 새우에서 흑병 방지를 위해서 새우의 색깔을 빼야 된다네요. 머리 제거 등 하고, 탈각기 손으로 껍질 벗기고 구분하고, 내장 제거 수세해갖고 내장을 오물 씻어주고, 그 후 동결을 위해서 포장 펜 그런 걸 담아야 보통 암만 동결 처리한다. 맞죠? 펜 담았죠? 동결이니까 펜닝 해가지고 동결한다. 동결전이니까 펜닝 하네. 이거 맞죠, 형님? 이까지잖아.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왜 원만 동경을? 아, 새우? 새우니까. 근데 진짜 비싼 그거는 Q E가 아닙니다. F입니다. 인스텐스 Q 그 프리즌 되어 있잖아.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가 오르가 인디비듀얼이에요? 네, 여기는 박스입니까? 블로우더라고. 그러니까 빌로 BLOW로 보더라고. 근데 이것도 지금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빌로 있잖아. BLOW도 보는데 이거는 인스턴스 급속 동결이죠. 인스턴스. 인디비주얼도 가네. 인디비주얼 개별.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인디비주얼하고 여기 또 박스로 알아요.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박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빌로 BLOW로 보는데 일단 완만 동결 급속 동결 보는데 급속 동결은 구분은 됩니다. 인스턴스는 워낙 큰 곡이 있잖아요. 제가 첫 책이 그 남극에서 매로 잡아러 가는 곡이거든요. 제 키만 하답니다. 한 마리 몇천만 원인데 억대. 걔는 잡자마자 급속 동결 시킨답니다. 급속 동결 시키면서 걔는 개별 동결 시킵니다. 왜? 워낙 크니까 그때 인디비주얼 개별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급속 동결 개별 동결은 같은 말로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뭡니까? 숑은 완만 동결이니까 BQF로 보면 되겠죠. 그래 BQF로 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청수로 식습니다. 우리 다 식었죠? 올라 내려와 식었잖아요. 이게 그죠? 식었죠? 예. 그리고 나서 색소를 누출하고 내장 제거해가지고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네. 맞잖아요. 제거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동결을 위해서 포장 펜을 담는다. 그래 펜장을 무게를 달고 펜닝하는 겁니다. 펜을 담으니까. 그리고 동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결했으면은 네모 반짝하게 놓았죠. 그거 풀죠. 디펜딩하고 나서 얼음물로 살짝 이렇게 해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뿌려줍니다. 담가주면은 펜딩 되어 있는 그 얼음이 살짝 빙의가 입히죠. 그럼 그레이징 합니다. 그래서 속포장 돼버렸죠. 그레이징이. 그러고 나서 그 포장을 한다는 거죠. 포장을 할 때는 비닐로 쌀 수도 있고 마무리하겠죠. 그러고 나서 냉장을 시킵니다. 나중에 보니까 냉장될 때 빼면은 밖에 그 포장이 되어 있죠. 그 앞에는 안에는 그레이징이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딱 그 보면 그래 되어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철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거 보면서 항상 이거 책을 쓰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구분합니다. 자, 60문제, 60번. 수확물 의외구 전철입니다. 이제 의외구가 됐습니다. 잡았습니다. 아까는 의외구 전철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동결전 전철이 수확 후 전처리. 수확 후 전처리는 유통론이나 가공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의 의외구 처리란 선상에서 양육된 의왕까지의 산지, 생제, 소비자 구매한 소비 전까지 유통 과정에 신축하고 적절한 대응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의외구 처리는 유통 과정을 반대해요. 가공이라든지 전 처리 가공, 포장, 소비자 욕구의 산지 단계부터 적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등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자, 수하고 전처리는 유통 과정을 봤죠. 가공이나 유통 과정을 봤고, 동결련 전처리는 아까 전에 전처리 과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동결 전이냐 수학 후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낼 때는 정확하게 낼 거예요. 교수들이 절대 교수들이 박사들이 어리부리하게 안 냅니다. 절대 정확합니다. 안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의제기 받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일단 빼겠습니다. 해동의 드립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해동과 드립입니다. 드립 방안에 넘기면요 16년도 놓았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해동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동은 제가 다시 올라와서 문제를 하면 되든지 책 찾아가지고 2차 서술행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가 내겠습니다. 18년도 해동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 판정입니다. 화학적 판정법, VBM, 그리고 뭐 TMAO, K값, pH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리고 중성은 pH가 7입니다. 그래서 산성이나 알칼리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기 소화 단계 그리고 가공 단계. 그러니까 수산물의 자기 소화, 해당작용 자기 소화하고 있잖아요. 사후경직 자기 소화 관계는 어떤 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자기소화가 연장법이 나왔습니다. 물관법이 장점이 나왔는데 올해는 바로 식품에 고민을 해보시고 해당 작용하고 는 1회 때 나왔습니다. 해당 작용에 대한 개입하는 호소 2개 ATP와 젖산을 했는데 해당 작용은 글리코겐이 생성되면서 ATP가 글리코겐이 변화되면서 ATP 및 젖산이 생성됩니다. 근데 ATP 같은 것은 사라질 때 생기기 때문에 계속 감소가 됩니다. 젖산은 항상이 되죠. 그 변화가 결국은 사후경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젖산이 계속 일정하게 올라갈 정도 되면 ATP는 감소되죠. 그 감소에 관계돼서 신진도를 측정하는 K값입니다. 올해 나왔습니까? 그게? 작년에 나왔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전의 강원 정도는 아까 있었고요. 냉각의 목적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넘기는 79페이지 맹태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 냉동 생선 스틱 제품의 동결전 처리입니다. 이것도 막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조리 냉동 스틱이 있잖아요. 동결전 처리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요. 재료 준비하고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원료를 볼록 상태로 절단하여 스틱 상태로 준비한다. 반죽 준비하고 반죽 옷을 입히고 빵가루 입히가지고 소냉의 온도를 180도 200도에서 가위로 튀긴다. 그리고 45도 마이너스 이하에 급속 냉각해서 냉동팬에 담는다. 냉각 후 포장을 한 후 동결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동결전 처리니까 얘는 육지가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육지잖아, 그죠? 이리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교고책에 인용한 겁니다. 가당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학 전후 처리해가지고 전처리, 후처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처리, 후처리 구분은 수학 전처리, 수학 후 전처리 구분을 안 하는 게 그냥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때. 근데 작년부터 구분을 해놨어요. 일단 범위도 그렇게 놓았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해동입니다. 자, 옆에 해동이 특별 처리하기 있었고, 해동 이거 있잖아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8도 해동입니다. 해동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동결은 동결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온도 문제가 있으니까 밑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빙의 처리하기는 작년에 16년도 놓았습니다. 세군 검사. 자, 그 다음에 밑에 81페이지입니다. 냉동식품의 세군 검사. 작년에 17회 그 2차 문제입니다. 포준 편판법에 적으십시오. 어떻게 적으시죠? 제가 저번에 부산에서 있잖아요. 강의하다가 저 시술 한번 해가지고 그때 강의를 못 올렸어요. 왜요? 공개적인 강의니까 함부로 올려도 안 되죠. 네, 그래야 돼요.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저 포준 평판법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건조 필리법. 자, 그러고 나서 밑에 포준 평판법은 2회 또도 나왔고 3회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빵꾸 였는 거 있는데 2회 때는 포준 평판법 시험 용액 제조는 냉동 상태의 검체를 포장한 상태 그대로 40도씨 이하에 될 수 있는 대로 단시간에 녹여 용기 포장의 표면을 70도 70% 알코올솜으로 잘 닦는다. 저는 40인가는 적고 70을 먼저 둘 중에 하나는 적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작년에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 문제는 홍콩 보내는 문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콩을 보냈습니다. 작년 문제 같이 모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20분 문제인데요. 식품 공개를 구정한 일반 세군수를 측정하는 방법 중 포준 평판법의 증량수 상점과 세군수의 기재 보고를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아래 알맞은 숫자를 답란에 쓰시오. 3점. 5점 아니라서 1000번 다행입니다. 그래서 진단수의 계산은 확산 증량이 없고 전면에 2분을 이하일 때 지장이 없음. 한 개의 팽반당 30에서 300개의 생성한 팽반을 선택해 가지고 30 쳤습니다. 진단수를 계산하는 원칙으로 한다. 세군수 기재 방향
보고 포준 평판법에 있어서 검체 1ml 중에 세금수 기재에 보고할 경우에 숫자는 높은 단위로부터 3단계 반올림하여 유효 숫자의 평균 숫자인가 평균 숫자 2단위 유효 숫자 2단위인가 그걸로 2단위를 2단계를 2단계로 끊고 2단계 이하는 0으로 해가지고 절삭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30 그리고 2 0이 답이었습니다. 위에 15로 돼 있는 답이 30인데 30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30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그거 안 봤어. 아니, 저는 제가 지금 그게 한 거고. 문제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15, 이 사람도 막, 이 사람도 가능하겠네. 15라고 해놨네. 시대고식 그 누가 어. 부산에서 올려놓은 거 제가 카피했어요 저는. 네, 부산에 저 정현딩에 올라왔어요. 네네. 15도 올 수 있네. 우리가 알기로는, 나는 알기로는 30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제 말에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15, 저도 15로 따라가. 그렇습니다. 이게 30이 맞을 건데 일단 이게 맞고 중요한 게 아니고 도저히 마찰 수 아래 카페 있어요. 뭐 부산 카페 들어가면 있어요. 네. 있어요. 다 아 있어요. 책상도 있고 네, 책상도 있고. 있고 책도 사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진짜 못 쓰겠다 이렇게 나오면 전혀 못 쓰겠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일반 처리, 특별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도가 전치라고 있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도 오늘 지금 그 한 거는 뭡니까? 장기장입니다. 그 전처리와 후처리에 너무 이렇게 머리 쓰지 마시고, 막 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정확하게 낼 겁니다. 작년에 저는 전 문제가 교수가 낸 게 아니고 저 공무원이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이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마 교수들이 아마 출제가 제대로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년에 3회 상기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집단 민원을 다 들어갔습니다. 청와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올해는 이거 진짜 자기들 근무하는 공무원 아니면 쓰지도 못합니다. 쓰지도 못하고 저도 뭐 저는 간신사에다가 사업을 해보고 근무를 하지만 공무원들 모릅니다. 진짜 쉽게 말해서 이 문제 놓은다고 주지 않은 한에서는 쓰지를 못하는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저도 시험을 출제한 사람보다 시험을 더 많이 보고 자격증도 더 많지만 그런 문제는 저는 이해가 조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작년에 상기들이 증거라든지 이런 걸 다 했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이거 듣고 뭐 소송 걸어도 뭐 내가 이기겠지만 진짜 저 문제를 제가 저 3회 문제를 3번을 강의를 올렸는데 진짜 왜냐면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3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문제는 답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냉동이라든지 골드 소크라든지 이런 문제는 얘도 그것도